네, 반갑습니다.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연휴의 첫날이죠. 네, 신나는 연휴를 또 즐기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종목 진단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들으면 조금 힘이 날라나요? 아니면은 또 침울해질라나요?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5월달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5월달에 많이 사들인 순매수 종목 네이버와 LG이노텍 볼 거고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무지하게 많이 샀더라고요. 이쪽이 부동의 1등이었고요. 개인들 순매수 종목은 역시나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에 집중됐습니다. 전기전자가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 개인들은 아직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군들 대충 결과는 예상이 되고 있겠습니다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네이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기관들이 왜 이걸 많이 샀을까? 근데 5월달 들어서면서 조금 많이 산 거고요. 그 전에는 계속 매도만 했었네요. 2월달부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있었고요. 5월달 들어서 조금 매수가 들어왔네요. 즉, 저점 지지권대에 들어가니까 뭐 반등을 좀 노려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5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도 매수 조금 해준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인지 아시죠? 네, 네이버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전고점 근처 돌아서니까 저항을 받았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지지가 되는 시점까지 밀렸다. 어떻게 보면은요, 현재 구간은 추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눌림목으로 볼 수 있다라면, 자, 지금 보시면 역배열에서 뚫고 넘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아래쪽 지지를 형성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밑으로 안 밀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수준을 지지선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지만 되고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등이 나가면 일단 직전 고점 넘어간다 봐야 되겠죠. 22만원 또는 23만원 넘어간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주가가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답이 없고요. 네, 여기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줘야지만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밝혀서 일단은 기관들이고 외국인들이고 우호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 자체가 뭐 나쁜 거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지만 잘 만들어주면 될 것 같다 판단 드네요. 밀릴 대로 다 밀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매수 같은 경우는 반등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밀리면은 네,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를 통해서 양봉, 즉 21만원대 이상까지는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21만원대 통과하는 시점부터는 매수를 조금 고민하셔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추세를 바꿀 수만 있다라면 일단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5만원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5만원대까지만 가도 현재 시점에서 거의 한 20%대 수익이잖아요. 네, 나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이쪽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 추세가 만약에 상승해서 돌파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음번 저항 때는 30만원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30만원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이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 포인트, 그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단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점들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좀 풀이해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질 것인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21만원대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노텍 볼게요. LG노텍은 최근에 이제 이 설비 확장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추세는 일단 돌아선 것 같아요. 추세는 돌아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아직 안 온 것 같긴 합니다만 25만원 아래쪽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주면은 일단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돌리려고 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장기평선대가 우하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강력한 상승 드라이버 걸린다든가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이후에 잠깐씩 주춤거리고 있고요. 위쪽에 나와 있는 매물대에서 살짝씩 쉬어가는 듯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번 저항대도 가까이에 있어요. 그 다음번 저항대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5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저항을 다 뚫었다 볼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한 20% 넘는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편입니다. 21선도 있고 해서 큰 변동이 없다라면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포인트는 29만 5천원이겠네요. 30만원과 29만 5천원 사이 요 정도 라인대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은 추세가 다음번 저항대 30만원대 초중반까지는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만원 전에 진입하시거나 29만 5천원 위쪽부터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조금 올라가면서 저항대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괜찮겠어요.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를 가장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말 많죠?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치가 7만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7만원은 찍어줄 것이다. 제가 뭐 돗자리를 깔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의 어떤 수치들을 살펴보게 되면 증권사의 목표치가 현재 주가와 거의 차이가 없거나 비슷하게 나와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그 목표 주가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많다.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 목표 주가 20만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는 택도 없는 소리니까 네, 아예 듣지를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리포트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7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도 계속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진지게 팔아먹고 떠나셨거나 삼성전자에 대한 불신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자, 대체적으로 8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9만원 정도의 매수 포인트들이 많이들 몰려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추가 매수를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로 지금 수익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네 지금 85,000원에 사람이 있어요. 9만원에 사람이 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좀 걸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뭐 75,000원대 뭐 도달을 할 수 있어요. 도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수도 같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그 전반적인 억눌림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 불안감이 좀 가세지면서 지수는 눌리고요. 이 종목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종목이 올라가니까 지수는 크게 밀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보기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같은 쪽으로 매수가 막 쏠리고 있는 형태라서 중소형주한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포지션들이 없습니다. 즉 얘네들만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삼성전자는 들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인데 매수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매수는 아니고요. 조정이 좀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추이를 보면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으면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67,000원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67,000원대 지지선 확인되면 다시 재매수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낸 게 없기 때문에 매도 의견으로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는 67,000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자리를 볼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는 지금 따라 들어가신 건 좋지 않고 조정을 조금 받으면 그때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살펴볼까요? 네, 하이닉스야말로 진짜 좀 걱정됩니다. 왜냐면 단계 너무 올랐어요. 이 개별주적인 움직임이에요. 이게 목요일날 같은 경우가 5.9% 올랐죠. 네, 그 다음에 금요일날 다시 5.5%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요. 그것도 갭상승 치고 넘어가면서 업황이 아무리 강하고 종목에 대한 기대치가 아무리 강해도 적자 기업인데 적자가 그것도 제법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냐라고 보시겠는데 자, 적자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최악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폭풍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서 막 밀어주기는 했는데 문제는 너무 올랐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은
차익 실현 들어가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고요. 그 물량까지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딱 멈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지지부진해지거나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현재 이 주가를 계속 올리려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올리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더 올려줄 거예요. 그래야지 개인들의 마음이 변동심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인가 보다 라고 하고 꼭대기에서 몰려들어서 지난번 2차 전지 때처럼 그렇게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집을 계속 하려는 입장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더 매수를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진행한다거나 매수를 딱 멈춰버려서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본다라면 단기적 조정은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합니다만은 5일선 기준 전혀 깨지 않았고요. 또 상승에 대한 기대치, 또 외국인들의 어떤 사나운 매수,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은 반도체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반도체에 집중돼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이닉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죠. 홀딩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야말로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는 것이 지금은 유리할 것 같아요. 밑에서 사셨어야지 지금 이런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매수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에서 더 갖고 가야 되나, 지금 좀 팔아서 수익을 내가지고 고기 사 먹어야 되나,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참고하시고요. 자, 에코프로 볼게요. 네, 개인들은 에코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여전히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 계속 보고요.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일단은 이게 주도주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과열되었다, 고평가다, 이런 논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이제 지지선 때 지켜주고는 있습니다만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즉 50만 5천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돼서 뭐 50만원이 깨진다라든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그냥 탈출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점권에서 또 지지받고 장기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그냥 이런 종목들은 위쪽에서 떨어지면 파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참고 있던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은 발길을 돌리겠죠. 뭐 이래? 그러면서 매수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싶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대 지지선 반드시 지켜줘야 되고요. 일단 뭐 데드크로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RSI 지표가 밑에까지 떨어진 부분들이 약간 희망이 될런지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주가가 어쨌든 더 밀려서 50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아래쪽 지지 라인이 52만 5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로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뭐 오르든 내리든 내가 제대로만 잘 대처할 수 있다라면 네, 글쎄요. 근데 뭐 장기적 관점에서 워낙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고평가됐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약간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기 52만 5천원 지지선이고요. 또 그 아래로 떨어져서 50만원 이하로 주가가 형성된다라면 그 시점 매도를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관련한 부분에서 2차전지 쪽인데 얘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개인들이 에코프로 더 이상 못 살 것 같으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막 몰려가가지고 주식을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저는 40만원, 39만원대에서 매도를 일단 쳐놓은 상태이긴 한데 아래쪽에서 저는 35만원대 되면 매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35만원 정도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35만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매수 시점이 아니면 매수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매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쪽 지지선까지 여유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35만원 정도가 지지선이니까 그 정도 라인대까지 일단 지켜보시고요. 그 시점에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긍정적인 기대치들이 높아지게 된다면
때는 네,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네, 그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썩 훌륭한 그런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도 그냥 무조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점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조금 네, 아리송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떨어진다고 막 사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면 베이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네요. 네, 네이버, LG 이노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 좀 안타까운 거는 네, 개인들이 아직까지도 2차전지에 너무 매달려 있다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기회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쪽에 매달려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수정해서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